그러면 아랫부분에 함수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결과값을 직접 입력하면 해당 셀은 0점 처리됨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요. 여기 사용하라고 하는 함수들을 꼭 잘 사용하셔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재고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부터 3까지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if, rank, and 연산자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일단 재고 순위에 랭크 함수를 먼저 써주시고요. 재고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넘버 자리에는 재고량 값을 하나 넣어주시고 레퍼런스 자리에는 전체 재고량의 범위를 잡아주신 다음에 F4 버튼 눌러서 고정시킵니다. 내림차순을 선택해서 재고량의 내림차순 순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랭크 함수를 써주시고요. 엔터를 치신 다음에 일단 랭크가 잘 실행이 되는지 쫙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가장 큰 값이 1등, 가장 적은 값이 8등 이렇게 큰 값에서 적은 값 순으로 내림차순 순위가 매겨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랭크 함수 앞쪽에다가 if 함수를 다시 한번 써주시고요. 이 랭크로 구해진 순위값들 중에서 그 순위값이 3 이하인 값이냐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겁니다. 3보다 적거나 같다면 그렇다면 순위를 나타내면서 순위값 뒤에 위 글자를 붙여라 라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value if true 자리에는 순위를 나타내는 랭크 함수를 써주시고 위 글자와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위값이 3 이하가 아닌 값들, 예를 들면 4등부터 해서 8등까지 그 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그 값들에는 공백을 구하시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value if false 자리에 저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값들, value if false 자리에는 공백 따옴표 2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채우기를 쭉 내려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수 문제는 살펴보겠습니다.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의 정수 크기만큼 별을 반복 표시되도록 구하시오. repeat 함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는등호를 먼저 찍어주시고요. 항상 엑셀에는 수식이나 함수를 나타낼 때 는등호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는등호 해주신 다음에 구매자 수 나누기 300 했더니 이렇게 값이 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정수 부분만큼만 별이 반복해서 찍히도록 해달라라는 게 이 문제였었던 거죠. 그래서 자, 이 앞쪽에다가 repeat를 씁니다. repeat는 repeat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인수에 들어있는 텍스트들을 number times, 이 반복 횟수, 지정한 반복 횟수만큼 반복해서 찍어주는 게 repeat 함수입니다. 일단 텍스트 자리에는 별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함수 안에 문자를 넣으실 때는 항상 큰 따옴표를 먼저 하시고 미음 한자 키를 눌러보시면 미음 한자 키 눌렀을 때 이렇게 특수 문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엑셀에서 나오는 특수 문자들은 미음 한자에 들어있는 특수 문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음 한자 외워두시고요. 미음 한자 속에 별 문자를 꺼내와서 몇 번을 반복해서 찍어주냐면 이 repeat 함수에서 number times는 정수 부분만 자동적으로 얘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 부분만큼만 별을 반복해서 찍어주기 때문에 그냥 수식을 이대로 넣어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쳐주시면 정수 부분의 개수만큼만 별을 반복해서 찍어줍니다. 채우기 핸들러 쫙 내려보면 잘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가 환자식 판매 금액 평균을 SUMIF와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써보겠습니다. SUMIF 환자식 판매 금액의 평균을 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SUMIF 함수는 평균을 내는 함수는 아니고 합계를 내는 함수입니다. 자, 우선 합계를 낸 다음에 합계값을
가지고 평균을 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SUMIF 함수에는 range와 criteria, subrange 이렇게 세 개의 인수가 들어있는데요. range에는 조건의 범위, 크라이테리아에는 조건, subrange에는 합계의 범위를 잡아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인지의 카테고리 범위를 잡아주시고 카테고리 범위에서 환자식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크라이테리아에다가는 환자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쉼표 찍어주시고 그럼 합계는 무엇을 구할 거냐면 판매 금액의 합계를 낼 거기 때문에 subrange는 판매 금액 범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카테고리 범위에서 환자식만을 찾아내서 그 환자식 옆에 있는 판매 금액 값들의 여기도 있죠. 환자식 판매 금액 값들의 합계를 내는 게 SUMIF 함수입니다. 이렇게 괄호 닫고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환자식의 판매 금액의 합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 합계만 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뭘 해줘야지 평균이 나오냐면 이 환자식의 개수만큼 총 환자식의 개수가 3개죠. 이 개수만큼 나눠 줘야 됩니다. 이 합계값을 나누기 3을 해주면 평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나누기 3을 해주시면 안 되고 여기서 또 사용하라는 함수가 COUNTIF 함수가 있기 때문에 COUNTIF 함수도 우리는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나누기 COUNTIF를 쓴 다음에 조건의 범위와 조건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COUNTIF 함수는. 그래서 조건의 범위에서 조건을 찾아서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레인지에는 카테고리 범위를 잡아주시고 쉼표, 크라이테리아에는 환자식을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이 카테고리 범위에서 환자식이 몇 개인지를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3개라고 여기 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환자식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한 값으로 나누기 환자식의 개수만큼 나눠주시면 평균이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지용구 구매자 수의 합계를 구하라 라고 4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매자 수의 합계.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dsum 함수를 활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아래쪽 셀이네요. dsum을 쓴 다음에 dsum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합니다. 우리 D로 시작하는 함수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dsum, daverage, dcount와 같은 함수들인데요. 이 함수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는 제가 함수 정리라고 해서 따로 정리해드리는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인수에는 전체 범위를 이렇게 표의 전체 범위를 잡아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쉼표 찍어주시고 필드에는 합계를 낼 필드명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 필드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함수들은 필드명까지 범위를 보통 잡지는 않아요. 다른 함수로 값을 구할 때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 필드명을 활용해서 값을 구해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영역에도 이 필드명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 필드라는 부분에도 합계를 낼 필드를 클릭해 주시면 필드명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 용구 구매자 수의 합계를 낼 거기 때문에 구매자 수 필드명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크라이테리아 조건 부분에는 카테고리가 복지 용구다 라고 해서 이렇게 카테고리 필드명과 복지 용구라는 조건까지 같이 잡아 넣어 주시면 됩니다. 크라이테리아는 조건 부분입니다. 괄호 닫고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복지 용구 구매자 수의 합계가 dsum 함수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를 구하시오.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라지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셀 포인터를 갖다 두시고 라지 함수를 쓰신 다음에 이 라지 함수는 영역 안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가져와라 라고 지정해 줄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영역은 구매자 수 영역을 잡아주신 다음에 쉼표 찍어 주시고 그럼 몇 번째로 큰 값이냐면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K라는 인수에는 두 번째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저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는
VLOOKUP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ITQ 엑셀 시험에서는 꼭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게 VLOOKUP 함수이고요. 또 실제 실무에서도 VLOOKUP 함수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14 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구매자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VLOOKUP 함수를 쓰신 다음에 lookup value. lookup value는 찾을 값을 의미합니다. 찾을 값은 상품명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명 옆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의 목록으로 나타내는 그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H14 셀에 있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테이블 어레이, 표의 범위를 잡으실 때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VLOOKUP 함수에서는 VLOOKUP은 어떠한 값을 찾아가서 그 찾아간 값의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갖고 와서 찍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상품명을 이렇게 찾아가서 여기 표로 이렇게 찾아가서 구매자 수를 상품명에 해당되는 이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 이 상품명에 해당되는 구매자 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 함수가 VLOOKUP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어레이, 표의 범위를 잡으실 때는 이 상품명으로 찾아가게 되면 표의 범위도 상품명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명의 범위에서부터 구매자 수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구매자 수의 범위까지만 이렇게 테이블 어레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쉼표 찍어주시고 그 다음 컬 인덱스 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컬은 컬럼의 앞글자를 따온 겁니다. 컬럼은 열을 의미합니다. 열.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고 싶은 거는 이 상품명으로 찾아가긴 하지만 구매자 수의 값을 가져오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테이블 어레이 안에서 1열, 2열, 3열에 있는 이 테이블 어레이 안에서만 열을 따져보면 됩니다.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에 있는 구매자 수의 값을 갖고 오고 싶기 때문에 컬 인덱스 넘에다가는 3열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쉼표를 찍었더니 조그마한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 상품명을 찾아갈 때, 이 테이블로 이렇게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냐면 유사일치로 찾아가라 라고 지정해주면은 얘가 제대로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텍스트, 이 상품명에 해당되는 정확한 텍스트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로 찾아가라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탭키를 눌러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괄호를 닫고 엔터 쳐주시면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에 해당되는 구매자 수가 여기 뜨게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의 목록을 고농축 영양식으로 제가 바꾸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고농축 영양식에 해당되는 구매자 수가 이렇게 912명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 유효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었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이 상품명을 찾아가서 그 상품명에 해당되는 구매자 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상품명이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목록으로 지정을 해둔 겁니다. 7번 문제를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 파랑 굵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조건부 서식 문제도 이제 보시면 대부분의 ITQ 엑셀 시험 문제가 행 전체의 서식을 적용하세요 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서식을 넣을 범위는 이렇게 행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위에 쪽하고 아래쪽은 잡지 않았는데요. B5부터 J12까지만 범위를 잡았는데 왜냐하면 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구매자 수가 1000명 이상인 행을 찾아서 그 행 전체에만 꾸밈이 바로 서식입니다. 꾸밈을 넣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구매자 수의 값이 없죠. 그래서 이 데이터 영역만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으로 들어가시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 전부 다 2010 버전하고 동일합니다. 자, 수식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는 등호를 찍어 주시고요.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매자 수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고, 자, 이 셀을 클릭하면 여기에는 절대 참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절대 참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밖에 검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매자 수 부분의 데이터 값이 이렇게 내려가 보면서 1000 이상인지 아닌지를 다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절대 참조로 해두시면 안 되고요.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이 열 부분으로는 고정을 하되 행 고정은 풀어주셔야 됩니다. 즉 혼합 참조의 형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1000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이상이냐 1000 이렇게 조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0 이상이라면 서식을 넣어라. 어떤 서식이냐면 글꼴이 파랑, 글꼴색이 파랑이기 때문에 글꼴색의 표준색에 파랑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 굵게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데이터의 같은 행 부분에 파란 굵게 서식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7번 문제까지 해주셨는데요. 아까 우리가 체육엔드를 내리다 보니 여기 테두리 선이 좀 이렇게 바뀌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컨트롤 1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테두리 탭을 눌러보시면요. 안쪽 선은 얇은 실선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이 영역에서 안쪽 선들이 이 선들입니다. 이 선들은 실선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또 맨 아래 여기서는 조금 굵은 선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를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의 모양이 다시 처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숫자 데이터를 오른쪽 정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천 단위 구분 쉼표까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결과값하고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함수 문제 풀이였습니다.